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군 참모총장 진급과 중장 진급자 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 뒤 환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며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해군 참모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신고식에 참석한 중장 이상 진급자 23명에게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을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훈시에서 우리 군은 평시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경항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항모는 국가 경제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항모 사업은 애초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찬반 논란 등 우여곡절을 거쳐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에 72억 원대로 책정돼 2033년까지 3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안보부장관 설리번은 17일 미 외교협회 간담회에서 우리 정책의 핵심과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외교로 관여하고 단계적으로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취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호응을 보이지 않아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사항을 배경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6월 12일 합의한 공동성명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6.25 전쟁 시기 사망한 미군의 유골 발굴 및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 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하면서도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원칙론에 따라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김여정이 2달여의 공백을 깨고 17일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린 김정일 추모 10주년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날 주석단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5번째 자리 배치와 정치국 위원 다음으로 14번째로 호명돼 올해 초 중앙위 부부장으로 강등됐던 서열이 적어도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북한 매체는 공식 서열 순서대로 이름을 올리는데 노동신문은 참석자 명단에 김정은을 포함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그리고 김여정의 이름을 올렸고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그 뒤를 이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북한의 정치국 구성원의 경우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통해 선출한 뒤 공개해왔기 때문에 연말 소집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김여정은 백두혈통으로 당이나 국가 직위에 관계없이 그간 대외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정치국 진입은 명실상부한 실세가 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이후 대남 대미 등 대외관계 활동폭을 넓혀나가겠다는 사전 정치 작업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말을 맞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상세히 뒤집으며 위민 헌신 업적을 부각하고 충성심 고취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열화 같은 위민 헌신으로 이어진 2021년의 여정 기사에서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꼽힐 부흥번영의 새 시대를 앞당기시려 역사적인 제8차 대회에 이어
중요 당 회의들을 연이어 소집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숫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밝혀주셨다며 애민 지도자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한 해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며 충성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올해가 김정은이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 사실상 집권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만큼 연말 전원회의를 김정은의 정책 성과를 과시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의 피터 헤이스 시드니 대학 안보 교수는 20일 세종연구소와 핵 비확산 및 핵 군축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 대응 종합 결과보고 국제 세미나에서 핵 비보유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핵탄두 6,000개를 생산한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주로켓 등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 3개월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핵무장 경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로켓 프로그램이 덜 발전했고 핵물질 대부분을 폐기물 형태로 저장하며 2,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문화연구소장은 북핵 위협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으로 한국 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있지만 국제 비핵산 체제와 미국과 동맹국의 반대, 경제 제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과 재래식 무장, 핵우산에 기반을 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더 노력하고 미국, 중국, 일본과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